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자 미국 마지막 거래일이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스닥 만선 붕괴되나 또 하나 최근에 좀 변동성이 또 영국 증시, 영국 정세가 상당히 갈팡질팡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네, 내렸어요. 하루 첫날 좋았다가 내려버렸는데 왜 하락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왜 상승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미국이 이제 물가 지표가 9월달 물가 지표가 다시 6.6% 그런 물가지 나오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걸 좀 감안했었죠. 근데 하루 전날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올라서 우리 증시도 많이 올랐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를 좀 토해냈어요. 나스닥 차트인데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 나스닥이 장중 마이너스 한 3% 정도에서 마이너스 한 3%에서 플러스 2%니까 6% 정도 돌아왔었죠. 근데 어저께 이제 마이너스 3% 정도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뭐 물가 발표되기 전 수준에 마감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투자분들이 아이고 이거 역시 물론 아직 바닥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밤새 주말에 나왔던 이 미국 증시의 3%는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뭐 가장 강력한 거는 쇼커버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뭐 물가 안 좋게 나왔죠. 두 번째는 약간 영국 이슈도 좀 있었어요. 뭐 법인세율 인상하는 거 처리하는 거를 없애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인상하는지 않느냐. 원래 본래대로 법인세율 인상하지 않느냐. 그런 재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재료가 뭐 복합적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최악의 또 이번 주 나스닥은 글쎄요. 한 5주 연속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특징이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여전히 약세예요. 유가 약세라는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 이슈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른 게 좋을까, 내린 게 좋을까? 원자재니까 어쨌든 내려가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하니까. 네,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저는 이제 85달러 정도에다가 선을 좀 긋고 있는데 기왕이면 95에서 한 75달러 구간에 갇혀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정시가 참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사실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제가 시각적으로 보니까 이 로이트 브룸버그 자료인데요. 거의 뭐 예, 미국 예, 보면 지금 하락률이 미국도 한 3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931년, 69년 기억도 안 나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22년이 그만큼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안 좋다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안 좋다 정도만 이야기 해드리겠고 그럼 미국이 왜 빠졌는데를 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시장이 나올 만한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뭐였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올랐어요. 잘 보시면 이제 내년도 1년짜리를 놓고 보면 내년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지난달 4.7에서 5.1%.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전날 CPI 안 좋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까지 높게 나왔으니까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이거는 내년이고 2023년이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5년짜리는 어떨까 했더니 2.7에서 한 2.9 정도, 0.2 정도 오른 겁니다. 0.1이 엄청 무섭죠.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깊게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위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5년짜리 그래프입니다. 이게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인데 지난 7월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2.9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지난 9월 달에 그러니까 8월 지표죠. 2.7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사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뭐 조금 놓고 보면 지난 3, 4월 달 3, 4월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였잖아요. 물론 이건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인데 5년이라면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에는 내년 정도는 물가가 피크가 가고 또 하나가 금리도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어요. 이제 자료가 있다 보니까 뭐 갖다 붙이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전날 상승한 이유에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영국 이슈였는데 그럼 영국 이슈 한번 좀 볼게요. 실제적으로 이제 외환 시장에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 파운드와 흐름은 여전히 지금 1달러당 1파운드당 1달러당 파운드당이죠. 참 헷갈리네. 1.17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달러화가 최근에 여전히 약간 지난주에 약간 금리 발표 내렸습니다만은 달러화가 지금 113 정도 아직 114는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움직이고 할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사실 채권 금리였는데 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4%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좋은 거죠.
예, 채권 금리가 이게 지금 이제 10년물이잖아요. 그렇죠? 10년물 금리인데 지금 4%니까 여전히 이제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아니면 물가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다음에 11월 달에 다음 달이죠. 75는 인상할 것이다. 근데 10월 달 지표에서 10월 달 아직 발표 안 될 10월 달 지표를 보고 또 12월 달에 금리 결정할 건데 이것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그대로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좀 조치를 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쿼팅 재무장관인데 38일 만에 잘라버렸어요. 경질했어요. 지금 토러스 총리의 어떻게 보면 정치 파트너죠. 이제 워낙 이제 감사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러면서 갖다 붙인 게 신임 총리를 전 외무상 저 외무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뭐 제레미 헌트라고 합니다.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으로 급하게 재무부 장관을 교체를 했고 또 하나가 그러면 파운드와 영향을 줬던 법인 세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원래 법인 세율을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어, 올리는 거잖아요. 원래 인상하는 건데 그걸 예상대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에서 25%.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450억 파운드 정도의 감세안을 절차하는데 일단 법인 세율은 원안대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시장이 뭐가 문제였었냐면 이 법인 세율 인상하는 거를 없던 걸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토르 총리는 요거 그냥 그대로 인상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영국의 어떤 보게 되면 이 미니 예산안 그러니까 미니 감세책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돈을 풀면 안 되는 시기에 돈을 풀어버리니까 글로벌 증시의 발작을 보였었고 어쨌든 법인세를 원안대로 19에서 25%로 인상하는 거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건 사실 악재가 아니라 호재죠. 예, 한데 갑자기 뭐 재무부 장관 경질해버리고 또 이렇게 외무상 이건 약간 반대파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토로스 현 총리의 반대파라 그러면 좀 그런가? 반대파 여성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 파트너를 38일 만에 경질하고 그리고 본인 총리도 당선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영국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마감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가 뭐 이대로 많이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주간 증시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어떤 언더슈팅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